신임 총리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정치적 행보가 관심입니다. 서울 지역구 출마나 선거 총괄 업무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감사원이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허가 조건이 법률 위임 없이 이뤄진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착공 7년 만에 운일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무안에서 영광으로 가는 시간이 7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전남 서남권 관광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초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준다고 언급하면서 이 총리의 정치 재개가 벌써 관심사입니다. 이 총리는 앞으로의 거취를 묻는 KBS의 인터뷰 요청에 상당 기간 뉴스가 없을 거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맞붙거나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승부를 겨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행정 중심 도시 세종시에서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출마를 하지 않고 이해찬 대표와 함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를 총괄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역구 출마보다는 선대 본부장 등을 맡아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당내 공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선거운동 전반을 본인의 책임하에서 치르고 결과까지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야당의 총선 전략에 대응해 당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며 이 총리가 자세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기 선호를 밝히는 것은 당에게도 이롭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별로 이롭지 않을 것 같고요. 선거 큰 그림이 그려진 후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나설 때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총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2035년에는 17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16년 179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177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하향 곡선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035년이 되면 169만 6천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47년에 접어들면 161만 1천 명까지 떨어져 올해 대비 9.1%가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신안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감사원이 해당 조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데다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일조량과 강한 바닷바람을 간직한 신안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업 허가 조건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토록 의무화한 겁니다. 개발 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은 무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고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감사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 행위의 허가 조건으로 주민 동의나 지분 참여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내용은 물론 전남도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고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당 조례가 오히려 개발 사업자 등 민원인 불평과 법적 분쟁까지 유발한다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고 사업자가 손해 보거나 그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신안군의 야심찬 계획. 하지만 허술한 법리 검토에 상급기관의 시정 권고마저 무시한 신안군의 행정조치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발목 잡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주민 편의는 물론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한평만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길이 1.82km의 해상교량인 칠산대교입니다. 가장 크게 반기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목포나 저기 무안 공항 갈 때도 이제 돌아가니까 먼데 지금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좋죠. 다리가 없었을 때는 60km 넘게 육로로 우회하거나 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입니다. 기존에는 저쪽 영광군에서 70분이 걸리던 거리를 이제는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칠산대교 개통으로 영광과 무안 사이 국도 77호선 공사도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동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면서 연간 105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영광, 한평, 무안 3개 군을 묶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축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산대교는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전남 서남권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지구대와 시군경찰의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간과 야간은 물론 심야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면서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길인 경전선은 일부 단선의 전철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표적인 느림보 철도망으로 불려왔는데요. 오늘 광양 진주 간 전철화 사업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년 뒤면 순천에서 부산까지 전기열차로 2시간 이내 수송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1968년 처음 개통된 광양 진주 간 철도망. 비전철 운행 구간으로 하루에 무궁화호 4편만 오갔지만 앞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늘부터 광양과 진주 간 51.5km 구간의 전기솔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철화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 광양 진주 구간이 완공되면 순천에서 부산까지 146.7km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시간당 200km 속도의 전기철도가 도입되면 순천에서 부산까지 23개 모든 역을 정차하더라도 2시간대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경전선 전 구간 개량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곳이 순천과 광주 송정을 잇는 구간입니다. 이곳을 전철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만큼 올 초부터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물이자 낙후의 대명사가 된 경전선. 영호남 철도망 구축 성패는 광주와 부산 두 광역시를 오가는 통행 속도에 달려있는 만큼 이 순천 광주 간 전철화 사업 시행 여부에 영호남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군 작천면 이장단에서 50만 원, 갈동마을 주민 26만 원, 여자경로당 25만 원, 야동마을 주민 20만 원, 교동마을 주민 17만 원, 상당 이마 기동마을 주민들이 각각 13만 원, 상평마을 김진현 씨와 김문자 씨가 각각 10만 원,
죽산 교동, 상당 갈동, 이마마을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기동마을 경로당, 농가 주부 모임, 주민자치회에서 각각 10만 원, 하평마을 김재열씨 5만 원, 해남군 해남읍 수성 2구 주민 30만 원, 송영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백야 고수마을 주민들이 각각 18만 원, 신명아파트 주민들과 제1주류 박종옥 씨가 각각 10만 원, 화원면 화복마을 주민 42만 원, 부동마을 주민 41만 원, 상리 송촌마을 주민들이 각각 24만 원, 온덕마을 주민 18만 원, 수동마을 주민 13만 원, 영암군 미안면 춘동마을 주민 24만 4천 원, 부안마을 주민 20만 원, 신포 1위 주민 18만 원, 외지족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목포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19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취업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